9월 30일 앞선 주식시장입니다. 미증시가 무역협상을 앞두고 또다시 이 무역협상전에 힘겨루기에 돌입했습니다. 미증시는 트럼프 탄핵과 이런 무역협상에 대한 이슈 논란 등으로 통해서 또다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요. 이제 10월 10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돌입하기로 되었었고, 여기에 따라서 좋은 긍정적 이슈들이 나온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에 상장한 이 중국 기업 종목들에 대한 상장 폐지를 논하고 있다라는 논란이 또다시 나왔습니다. 사실 이 점은 제가 좀 누누이 언급했던 점인데,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또한 재무제표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시에 대한 이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한 국가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시장에서 상장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말이 안 되기도 해요. 말이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는데, 그 시기 자체가 10월 10일날 이런 무협상에 대한 이슈를 앞두고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협상전의 힘겨루기에 따라서 힘겨루기로 지금 보고 있는 성향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승민이 이제 제3당을 거의 준비를 하고 있는, 그렇다면서 발표를 거의 했죠. 그리고 10월 이제 10일 전후로 이 검토할 것이다 라는 발언이 나오면서, 과연 이 안철수가 전 의원이 복귀를 하느냐, 안철수 전 의원이 복귀를 하면서 안철수 전 의원과 합당을 해서 같이 나가느냐, 아니면은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복당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각지 노선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기 이제 대권이라든가 내년 총선에 대해서 또 정치 테마주들의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주들의 이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,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지지도와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10% 이상 넘는 차이가 나고 있어요. 이게 원래 표본 오차라는 게 존재를 하면서 보통 5% 플러스 마이너스 5% 정도인데, 10%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는 아무리 질문 내용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연령대라든가 이게 다르게 하지만 표본 오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걸 뛰어넘는 이런 이 국정운영 지지도가 다르게 나왔다. 특히 중앙일보에서 이 발표한 국정운영 지지도 같은 경우 40%가 깨져버렸기 때문에, 최초거든요. 깨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뭐 이제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런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 또 다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국 사태로 지금 이어진 이 지지율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, 그래서 관련 테마주들이 내년까지 제가 이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. 그래서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들 이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은 차기 대선 후보 관련 테마주, 뭐 이낙연이라든가 황교안 관련 테마주도 움직일 수 있고, 뭐 조국도 이제 3위이기도 하니까요.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대체 관련 인력 테마주들이 뭐 유시민, 뭐 홍정욱 관련 테마주들, 그리고 현재 지금 조국 관련 수사하고 윤석열 관련 테마주들의 반등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정치 테마주들, 아까 유승민과 더불어서 하반기에 재료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테마주들입니다. 자, 그리고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, 이 방사능을 이 저농도 오염수보다 천천히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. 현재 방사능 이 거의 한도 초과를 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이거를 뭐 이제 이 증발을 시키든 아니면 이 저장 용수를 놀리는데, 그걸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방사능을 좀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긴 한데, 여기에 따라 이제 방사능 검사 관련 테마주도 이제 일본산 수입 제품이라든가 수입산 이 음식물 관련해가지고 방사능 검사하는 관련 테마주들,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된다면 결국에는 이 방사능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수산물 관련 테마주들이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 방사능을 결국 이제 바다는 돌고 도니까요. 그래서 수산물 관련 테마주들, 그리고 방사능을 이제 좀 피폭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요오드가 함유된 이런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치료대를 만드는 이 업종들에 대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, 방사능에 대한 위험도가 커지면은 겨울적인 제염, 방사능을 좀 차단해 제거하는 이런 제형 관련 테마주들의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, 이거는 이제 이슈가 꾸준히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인 이슈고 언젠가 터질 이슈이기 때문에 방사능 관련 이슈도 꾸준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중국 이제 국경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10월 1일부터 7일 동안 이제 중국 이 연휴가 이어질 예정인데, 이번에 이동할 이 국경절에 여행객 수가 거의 8억 명에
가까이 되고 이 중 뭐 절반 이상이 한국과 일본으로 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행 관련 테마주들과 뭐 면세점 카지노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가장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화장품 관련 테마주들이 반등이 바닥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중국 관련 테마주도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기간 동안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 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들을 미국 증시에 대한 뉴스와 이슈만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. 그 변동성을 체크가 국내 시장에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중국 관련 테마주들, 여행 관련 테마주들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대지열병이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는 가중에 이번에 다행히 이제 홍성에서는 좀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관련 테마주들이 꾸준한 상승이 예상됩니다.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어요.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돼지고기를 대체할 뭐 수입산 쇠고기라든가 아니면 육계 관련 테마주도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육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육계 관련 테마주들의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실질적인 재무제표에 도움이 되고 통계치로도 이제 육계라든가 수입산 쇠고기 관련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들의 재무적 개선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현재 이 대지열병이 주중간은 좀 조용했지만은 언제 확산되고 또 남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주들의 재료는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재료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최근 인터넷에서 크게 뜨겁게 달구었던 구충제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관련주들의 큰 상승이 또 나왔죠. 뭐 제일바이오라든가 알리코 제약 등이 큰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성분에 함유된 이제 펜벤다졸 그리고 알벤다졸이라는 이 성분이 이 암을 굶겨 죽인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약국에 가서 물어보시면 없습니다. 사재기를 전부적으로 해갔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테마주들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옴에 따라서 연속적인 랠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단기적인 이슈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냐라는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추가적인 이 매도보다는 어느 정도 여론의 형성 그리고 뉴스를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하반기 이제 게임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약세가 NC소프트 제약은 이어졌는데 이 대작들이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 테마주들 흥행에 따라서 좀 우위를 정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뭐 NC소프트는 리니지 M, 넥슨, 뭐 넷게임즈에서는 V4, 뭐 카카오 유메드에서는 달빛 조각사, 포러비스는 섀도우 아레나, 한빛소프트 는 도시 오브 M 좀 이제 캐주얼한 내용이죠. 그리고 넷마블은 세븐헤즈2랑 A3 스틸 얼라이브, 미스터블루는 에오스레드가 추가적인 상승 여하에 따라서 이제 게임 테마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고 시가총액의 게임 테마주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임 테마주들이 올라간다면은 코사 업종들에 대한 지수에 대한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테마주들의 좀 흥행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형 아마존고가 이마트 가 이제 선보이는데 이제 이마트 24 셀프 매장이 선보이긴 합니다. 최근에 이제 단독 매장 많이 했었는데 대형적으로 하는 거는 김포에서 처음이라고 해요. 그래서 흥행 여부에 따라서 기억나시나 예전에 이 코스트코가 흥행을 하게 되니까 관련된 이제 이마트라든가 롯데에서 창고형 매장들을 줄줄이 내놨던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마트 아마존고를 따라서 한 이마트 24까지 흥행이 된다면은 다른 유통업계들이 최근에 좀 하방에 있는 유통업계들 살리고자 이런 미래형 점포들을 좀 낼 수 있다라는 이슈 나오기 때문에 키오스크 관련 테마주도 무인화죠. 무인화 관련 테마주도 그리고 AI 그리고 보안 관련 테마주까지의 추가적인 반등. 워낙 이제 업종들이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바닥권이 있긴 한데 추가적인 뭐 반등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는 이런 이슈를 통해서 좀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관련 테마주들 체크드렸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번 주 이슈 자체가 이제 9월에서 10월이 넘어가는 좀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고 오늘 주요 이슈가 HLB에서 이제 글로벌 3상에 대한 이 데이터를 공개하죠. 지금 FDA에서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 탐색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. 지금 계속 뉴스에서 임상 성공 예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들을 좀 현혹하는데 지금 임상 탐색이 진짜 어려운 거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를 보시고 시장에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제 내일부터는 중국 증시가 휴장하고 우리가 10월 3일날 개천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휴장이 많은 기간이다라고 이 점을 체크하시면서 좀 투자자들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신경 쓰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2배로 갈 수 있는 테마주들 종목들 많이 선점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